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영국 여성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건강 문제로 인해 기존의 생활 방식을 고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그녀는 그 경험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 새로운 세계는 우리나라 즉 한국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국의 에리카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살고 있는 에리카입니다. 한국에 여행을 다녀온 후 저는 식재료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똑같은 재료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 전혀 다른 맛이 된다는 것도요. 저는 원래 한국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순간에 무너진 건강으로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미뤄두기만 했던 가족여행도 앞으로는 자주 다니자고 남편과 말했거든요. 그때 남편이 추천해준 곳이 한국이었어요. 저는 무언가 계획하고 움직이는 성격이 아니고 조금 즉흥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여행지가 어디든 사실 크게 상관없었죠. 진짜 떠난다는 그 사실 하나에만 집중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훌쩍 떠나온 한국에서 아주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배워왔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영국에서 가끔 사 먹었던 한국 음식은 전부 엉터리였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어요. 마치 사기당한 기분까지 들더군요. 혹시라도 영국에서 한국 식당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진짜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인지 확인해보라고 알려주고 싶기까지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손맛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꼭 한국 여행을 계획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한국에 직접 다녀오면 제가 왜 이런 말들을 하는지 단번에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잔병치레도 없이 자랄 정도로 누구나 인정하는 건강한 체질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소변량이 줄어들면서 몸이 붓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상하다고는 느꼈으나 식습관 문제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며 물을 더 자주 마시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평소에 비해 조금이라도 짜게 식사를 한 날이면 몸은 불편감을 느낄 정도로 부었어요. 또 수면 시간이 충분한데도 자고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는 느낌을 받았죠. 마치 어깨 위에 무거운 여행 가방을 메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몸 전체적으로 피부색도 어두워졌는데 전 봄햇살 자외선이 새서 탔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레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급성 신부전 증세로 결국 병원에 입원하고 말았죠. 앞서서 제가 겪었던 여러 증상들을 자세히 나열한 이유는 혹시라도 이런 신체 변화가 느껴진다면 저처럼 쓰러지기 전에 반드시 병원을 가는 게 좋기 때문이에요. 저와 같이 이런 증상들이 발현된다면 이미 신장이 상당 부분이 망가졌을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초기에 발견한다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음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어영부영 시간을 보낸다면 만성으로 진행되고 그땐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일한 대처로 인해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오다 보니 삶에 대한 애착은 오히려 더욱 커졌습니다. 어린아이들 때문이 가장 컸죠. 조금이라도 더 가족들과 남은 생을 살려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적극적인 치료로 건강을 지켜야만 했어요. 건강한 신장을 유지하려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몸 안의 독소가 정상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식습관 개선과 운동 또한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정말이지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했어요. 습관을 고친다는 건 생각보다 힘들고 좌절의 순간도 자주 찾아왔죠. 적극적인 노력과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수액 보충 요법이나 내과적인 치료를 병행한 결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힘든 시간 동안 제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남편의 덕이 가장 큽니다. 몸이 좋아지고 난 후 들은 이야기이지만 함께 평생을 살기로 약속한 지 10년도 되지 않아 저를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혼자서 많이도 울었다고 했어요. 다행히 제가 건강을 되찾았을 때
이제 미뤄두기만 했던 가족 여행을 꼭 함께 가자고 먼저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 또한 이제는 여행을 갈 수 있을 때 미루지 말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당연히 국내 여행이라 생각을 하고 가자고 했는데 남편은 해외여행을 말한 것이었어요. 그것도 비행기를 장시간 타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자고 말이죠. 저는 순간 설레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았을 때 유튜브를 보면서 심심함을 달랬었거든요. 그때 재미있게 봤던 것 중 하나가 아시아 음식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몸이 좋아지면 아시아로 꼭 한번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나왔던 음식들과 아시아 현지인들이 식당에서 사 먹던 음식들을 직접 맛보고 싶었거든요. 아시아에서도 어느 나라를 갈지 고민하던 남편은 결국 한국을 추천했어요.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봤는데 아시아를 여행할 거라면 한국으로 가라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다더군요. 한국은 대중교통도 편리하고 어딜 가든지 영어 안내도 잘 되어 있어 여행하면서 매우 편리한 점이 많다고 했어요. 저는 어느 나라로 가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몸이 회복되어 정말 아이들과 여행을 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로 충분히 설렜기 때문이죠. 평소 좋아하던 아시아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곳 중 한 나라라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 후 첫 해외여행지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을 했어요. 그런데 곧 설레임은 힘듦으로 바뀌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비행기에서 무려 12시간도 넘는 시간을 앉아있는다는 것은 벌이 따로 없었죠. 침대가 너무나 그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여행은 2번은 못 오겠다 생각도 했었죠. 그러나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단 인천공항에 입성한 순간 너무나 좋은 공항시설에 저희 부부는 눈이 휘둥그레해졌죠. 한국은 정말 도시 어디를 가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공공시설들도 매우 깨끗하고 대부분이 영어로 안내가 되어 있으며 한국인들 또한 아주 친절했어요. 특히나 어느 나라보다 치안이 안전하다는 것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직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갔기에 안전에 대한 부분이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호텔에서 내려다보니 한국은 밤이 되어도 마치 낮인 것처럼 편안하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아이들을 데리고 밤에 나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가족 단위로 길 위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보였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 일단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묵고 있는 호텔 주변만 산책하고 오자고 나갔는데 한국의 밤 공기는 너무나 신선했습니다. 마침 봄이라서 벚꽃이 정말 예술처럼 피어나 있었어요. 그 풍경과 밤 공기에 취해 걷다 보니 저희는 1시간도 더 걸어서 동대문까지 갔더라고요. 청계천 변을 따라 한국 사람들과 섞여서 걸었던 그날의 느낌은 꿈만 같았습니다. 곳곳에 화려한 조명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늦은 밤에도 행복한 모습으로 모여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렇게 한국에 있던 내내 저희 가족은 밤낮으로 행복한 여행을 즐길 수 있었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잊지 못하는 건 한국에서 먹은 쌀밥이었어요. 건강이 나빠지고 처음으로 식사에 변화를 준 게 밀가루를 끊고 쌀을 이용한 식사였죠. 그래서 한국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을 때 따뜻한 쌀밥을 보고 익숙하고 반가웠어요. 영국에 있는 아시아계 식당이 아닌 직접 현지에 와서 진짜 한국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니 설레기까지 했죠. 불고기도 영국에서 이름이 잘 알려진 한국 음식이라 당연히 먹어본 적이 있었고 영국에서 먹던 것보다야 맛있었지만 한국의 흰쌀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첫 술을 뜨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그동안 먹어왔던 쌀밥과는 너무나 다른 맛이었기 때문이죠. 도저히 같은 쌀밥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씹을수록 단맛이 나면서 쌀이 쫀득쫀득하고 탱글탱글함을 느낄 수 있었죠. 제가 영국에서 식단을 바꾸고 꽤 오랫동안 먹어왔던 쌀밥과는 너무나 다른 맛에 신기한 나머지 식당의 사장님께 목소리를 높이며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의 반응은 밥솥이 좋아서라고 말하며 멋쩍게 웃으셨어요. 저는 너무나 대단한 것을 알게 된 것 같은 기분에 식사를 마치고 나와서도 인터넷 검색을 하며 여러 가지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한국의 쌀은 베트남 쌀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는 쌀은 어느 나라에서 자라든지 비슷하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한국의 쌀은 종류도 굉장히 많았고 이미 한국 국민들은 각자 선호하는 쌀과 밥의 스타일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신세계였어요. 흥분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사실 밥은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건강을 생각해서 먹는다는 생각이 강했고 가끔 너무 먹기 싫은 날도 있어서 반찬의 힘으로 억지로 먹는 날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밥이라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식사 시간마다 즐거운 경험을 했고 여행은 끝이 났죠. 아쉬운 마음으로 영국에 돌아갔습니다. 저는 한인마트에 가서 한국 쌀을 사다가 늘 하던 대로 냄비에 밥을 지어봤는데요. 확실히 베트남 쌀보다는 맛있지만 한국 식당에서 먹었던 그 맛은 아니었어요. 엄청 실망을 하며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는데 남편은 아무 말이 없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 흘러 남편이 어느 날 퇴근하면서 큰 박스를 들고 왔어요. 깜짝 선물이라며 내밀더군요. 저는 고마운 마음에 박스를 열어보았죠. 그 안에는 놀랍게도 한국 전기 압력 밥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한국에서 만났던 식당 사장님이 생각이 났죠. 남편은 제가 너무나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에 한국에 들어오기 전 저희 집으로 미리 배송을 시켜놨다 하더라고요. 너무나 고마웠어요. 한국 쌀을 전기밥솥에 넣고 밥이 될 동안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밥 냄새가 솔솔 나는 것을 맡으니 아이들도 어서 먹고 싶다고 난리였죠. 그렇게 기대를 하며 차린 밥상에서 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정말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한국에서 먹은 그 맛 그대로였거든요. 무슨 쌀밥 때문에 눈물까지 날 지경이냐 하시겠지만 정말 이었어요. 앞으로 몇 끼마다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저에게 축복과도 같았습니다. 몰랐을 때야 건강을 위해 그냥 참고 먹을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 먹은 쌀밥 이후로 그 맛이 너무나 그리워 울며 겨자 먹기로 밥을 먹는 생활 중이었거든요. 우리 가족은 다가오는 겨울에도 다시 한번 한국을 여행하기로 했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밤거리가 너무나 그립고 지난번 여행 때 먹어보지 못한 음식과 한식에 대한 정보를 더 얻고 싶어서죠. 저를 이토록 아껴주고 응원해주는 남편과 아이들 덕분에 오늘도 행복을 담아 밥을 짓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을 방문한 뒤 어디서도 먹어보지 못한 쌀밥에 감동받은 영국의 에리카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한때 건강이 악화되며 큰 위기를 겪은 그녀는 아시아 음식에 관심을 가지다가 한국을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한국의 쌀과 전기 압력밥솥이 그녀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아 기쁩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이어나가시길 바라며 오늘 사연 마칩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토픽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